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원하는 바와 부모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사회와 부모, 사회와 당사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 정병훈 선생님은 이번에 표현예술적 성교육 매뉴얼 부모 성인지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SNS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이제 부모 인식 조사를 온라인으로 해서 한 240분 정도 되시는 분이 응답을 하셨고요. 응답 결과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앞서는 이제 그런 응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조사 제목이 나가면서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이제 SNS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분들이다 보니 개방적이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4가지 4점 척도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발달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매우 그렇다가 이제 67%, 이제 대체로 그렇다가 한 30%가 대부분이 이제 인정을 하시고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매우 그렇다가 45%, 대체로 그렇다가 한 44% 이것도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고 발달장애인은 영구적으로 피임시키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34%,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30%. 그래서 조금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발달장애 가진 자녀가 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한 70% 정도는 우리 아이는 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성행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경험했다, 안 했다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생식기 만지기는 이제 53%, 그 다음에 생식기 노출이 13%, 그 다음에 이제 자위 39%, 생식기 노출이나 이제 만지기, 이제 이런 것들이 성행동이 많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해봤더니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52%. 왜 말로 이제 타일렀다가 이제 한 39% 정도 나왔습니다.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성교육을 사실은 학교에서 현재 법제적으로 15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신체 구조의 기능과 명칭, 남녀의 차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성교육의 내용은 그러니까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성행동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적 공간과 이제 공적 공간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부모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교육을 해도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는 대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 예술을 통한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예술을 매개로 해서 이제 성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동의를 하셨고 특히 이제 이 발달장애인 자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겠다 해서 한 50% 정도 동의를 매우 동의하시고 대체로 동의도 한 41%에서 이미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많이들 참석 의향을 밝혀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녀들 성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자녀보다 우리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표현예술연대와 그 장애인 재단이 함께 표현예술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예술, 예를 들면 문화나 뭐 그림, 음악을 통해서 성교육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두 분은 생각이 좀 어떠세요? 보급되면 긍정적일 것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표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날 거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이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없었다 보니까 공식화된 실수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접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제가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줘서 바른 방향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네. 잘못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를 지지를 해준다 했을 때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른 문제이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인식 자체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찬미 선생님 어떠세요? 네.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아직 안 봤는데 저 그냥 이렇게 타이틀로 봤을 때 아 표현을 뭐 해서 성교육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육은 지원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내 아이는 이 교육 받아 하고 그다 떡 던져놓고 자기는 몰라. 부모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먼저 지원자의 프로그램이 짱짱한 다음에 지원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을 때 괜찮으면 넣는 거고 같이 함께 가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왜 발달장애는 자꾸만 교육이야. 당사자 같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원자 지원자가 저는 매번 성교육은 특히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성교육을 막 회기가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사람은 그 주변의 조력자는 장애 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부모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부모도 같이 함께 하는 거를 먼저 베이스를 깔고 부모가 느껴서 좋다고 느끼고 내 아이가 여기에 가면 좋다고 하면은 더 합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 항목 중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누가 제일 적합하냐 보기를 뭐 부모, 특수교사, 보건교사, 성교육 전문 강사 뭐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성교육 전문 강사가 하는 것이 좋다. 60%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해야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소 거북하고 버거운 이 주제를 성교육 전문 강사에게 이렇게 토스해버리고 싶은 그런 좀 심정이 많이 느껴지는. 사실은 이제 성이라는 게 인간의 욕구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일상에 있는 거고 이렇다면 발달장애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부터 이제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성교육 전문 강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써 아까 그 부작용을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고스란히 부모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는데 저는 왜 당사자분들을 클럽에 안 보내주시나 둘이 사귀겠다는데 왜 자꾸 말리시나 이런 것부터 싸운 기억밖에 없는데 듣고 보니까 부모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센 언니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쿵 약간 보수화됐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뭐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성교육은 좀 일찍 스스로가 자기 신체에서부터 알면서 좀 빨리 접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늦게 접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갖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보고 하는 예. 거. 성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혈기왕성한 사람들의 성에 중심이 딱 맞춰져 있잖아요. 장애인, 마비가 된 사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성에 대해서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성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도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지원인들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몰라서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고 이렇게 아이한테 이게 바른 방향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져 주다 보니까 늘 한 박자가 느린 거예요. 반응을 보이면 이제서야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늘 한 박자 늦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또 성찰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오늘부터 그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성찰하지 말자. 흔히 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섹스, 성관계 이렇게 많이 좁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성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을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뒷구멍으로는 이상한 성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되게 이게 이중적인 게 사실은 건전한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이라는 게 넓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들이 여자를 좋아하면서 자기를 좋게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서, 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막 그 야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발달장애인들 사이에 사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와 뭐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꼭 한번 밥을 먹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자리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을까요? 자리가 좀 고구마 같은. 다음 기회에는 고구마 말고 좀 사이다를 먹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